아는 만큼 득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손해보험 이익보험 시간입니다. 잠깐 기상청에서 알려드리는 재난 경보 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25분 기준으로 경기 동부 외 강원도, 충북 북부, 전남 동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강원 영서와 전남권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그 밖에 호우특보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강수의 강도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이므로 기상 정보를 항상 잘 예의주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계곡 같은 곳에 야영객들은 대피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꼭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알려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손해보험 이익보험 전국 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이시죠? 강선용 손해사정사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또 준비하셨나요? 제가 그 배우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제 보험에 관한 약관인데요. 그렇죠. 사실상 그 일반인이 그 깨알 같은 글씨에 법조문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약관을 일일이 읽어보는 게 좀 힘들죠. 더구나 그걸 읽어보고 해석하고 내 사례에 맞게 적용한다. 이건 더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함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니까요.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그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말씀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저도요. 지금 골치가 아프고 막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는 거대 조직과 그렇습니다. 개인 간의 그 다툼이라는 게 벌써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약관에 나와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에서는 뭐 법률 전문가, 의학 전문가 이런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는 정말로 개인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때도 어떻게 제기를 해야 되는지, 특히 내가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방송에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약관에 나와 있는 이제 분쟁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 뭐 보험금이 미지급됐다. 조금 지급됐다.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그런 경우겠죠. 그럴 때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내 모든 기록 자료를 열람을,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거나 할 때 어떤 서류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렇죠. 모든 증빙은 서류로 이제 그것을 설명 들은 거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어떤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열람을 하는 권리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또 그러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소액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보험업이나 보험업법을 또 나중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거기서도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조정하는 6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60일까지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은 금융감독원을 먼저 찾아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그 나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을 청구해야 되겠죠. 자료 요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조정은 60일 내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세히.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금소법에는 60일 내에 조정안을 이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보면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보험가입이라는 것이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상해를 다쳤을 때 그렇죠. 보험금을 예. 받아서 그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렇죠.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뭐 민원이 1년씩 걸려버리면 예. 보험의 실제적 기능이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손해사정 학회나 또는 이런 어떤 전국 손해사정사 협회 같은 데서는 국회에서 세미나도 엽니다. 이렇게 너무 직처되고 분쟁 조정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예. 민간조정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달라. 예. 그래서 신속하게 보험가입자의 어떤 민원을 해결을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겠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보험가입자들이 민원을 그래서 제기하는 보통 경우에는 아주 난감하죠.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우선은 네. 급한 대로 내 병원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처리를 하고 사고로 인한 네네, 그거를 그런 좀 걸할 처리를 텐데. 하고 나중에 그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예. 네. 그리고 약관에는 좀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 추정되는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하. 그런데 네네. 그 단서가 있어요. 어떤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금액의 50%라고. 그럼 보험회사가 이거는 보험금 지급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네. 0원을 예상합니다. 네, 하면 네. 지급할 영원이 것도 그럼 없는 안 거예요. 되는 거네. 그리고 또 한 보험 계약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보험사에서는 우린 100만 원밖에는 책정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네. 거기에 50%면 50만 50만 원밖에. 원.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 격차 이제 예. 받는 금액에 격차가 생기고요. 네네. 그럼 보험으로 인해서 이 재난이나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원래의 목적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는 보험을 우리가 드는 이유가 사실 어려울 때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네. 나오면은 참 난감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험회사가 이제 약관상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분쟁 조정에 관한 약관을 보면요,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약관을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해석해라 이런 예. 부분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관에 적혀 있는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예.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켜지는지는 잘 알 수 없죠. 예. 그러게요. 근데 이런 권리라도 있다는 거를 우린 잘 모르고 네. 모르고 있잖아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부분도 설명을 예, 해드려야 그런 되는 거 거죠. 예. 그러면 내 권리를 알고 보험회사에 어떤 정당한 내 권리를 예. 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이 정도라도 조금 알고 네. 하는 거와 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러네요. 사실은 분쟁조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는데요. 네. 상품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보험회사에 부과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또는 안내를 하는 보험 안내장이 어허. 만약에 미스프린트가 되어가지고 약관과 다르게 있을 경우에는 예. 그 안내장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안내장도 아주 중요한 거네요. 아주 중요한 자료죠. 그걸 보고 내가 보험을 가입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입원하는데 10만 원 준다라고 되어 있다면 진짜 약관에는 만 원이 되어 있더라도 예. 보험 안내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게 10만 원 있다면 돼 보험 있다면 10만 원 줘야 10만 되는 원 거예요. 내라. 네. 예. 네. 그다음에 또 이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나 설계사 또는 대리점 직원들이 보험 가입을 관련해서 이제 우리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예.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오. 예. 예, 이런 권리들을 조금 더 잘 알고 예. 또 보험 전문가 또 손해사정사 분들과 좀 의논을 하시면 예. 보험회사와의 분쟁에서 조금 네. 더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보험 회사를 믿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믿으니까 믿어야 가입을 하는 거죠. 믿어야 네.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도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계약자 의사 쪽은 암이 맞다라고 네. 하는데 또 보험회사 쪽 그 소속된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뭐 보험금을 지급을 하니 안 하니 막 해서 그분은 벌써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보험금이라도 좀 맞습니다. 나오면은
치료에 치료를 할 보탬이 좀 텐데. 되고 하는데 아하. 그럴 때는 정작 중요한 사안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풍토 때문에 음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원래 않나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예. 다르게 지급이 될 때는 네. 합의서라는 동의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예. 그 작성을 할 때 내가 현저히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것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서 합의를 했더라도 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네. 가능하다. 그다음에 내 개인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것도 예. 나에게 동의를 득하지 않으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내 중요한 개인정보인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뭐. 그렇죠, 아유, 그렇죠. 예, 예. 좀 더 네네. 좀 뭐 자세한 예. 내용은 약관을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네. 자, 손해보험, 이익보험, 보험회사와의 분쟁 조정 방법을 계약자 입장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는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립니다. 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더 예. 많습니다. 네. 강선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5분 교통정